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C 인사이드 영양제 갤러리 뿐만 아니고 몇몇 댓글을 통해서 단백질 보충제 정말 먹는 게 도움이 되느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웹MD라는 건강정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각 의학이나 여러 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잘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정보가 상당히 좀 정확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제목이 Do you need protein powders?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를 가 당신에게 필요한가?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루윈이라는 그 스포츠 영양사의 인터뷰를 여기에 실으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전체 열량의 한 15% 정도를 많이 이미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하고 있고, 몇 파운드 정도의 근육을, 그러니까 뭐 1kg, 2kg, 1kg 내외, 2kg, 뭐 이 정도 몇 파운드의 파운드군요. 파운드 머슬이니까 0.45kg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0.5kg의 근육을 새롭게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루에 10에서 14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 한 숟갈에 많게는 80g까지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20에서 30g 정도가 한 스쿱, 한 스푼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 신장과 간에 손상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그러니까 스포츠 의학, 미국 스포츠 의학 협회, 그리고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그러니까 영양과 영양학 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권장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성인에서 몸무게 1kg당 하루에 0.8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운동을 조금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1에서 1.4g의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1.2에서 1.4, 그리고 울트라 인듀런스 스포츠, 이게 뭐냐면 이제 울트라 마라톤 같이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구력을 요하는 이런 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은 1kg당 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디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g 정도 하루 단백질이 추가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165파운드니까 몸무게가 75kg인 남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g이 필요한데, 약간 많은 단백질량 같아 보이지만 이제 미국 기준으로 4ounce, 그러니까 28g 내외 되니까 4, 30, 120g 햄버거 하나에는 3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참치 6ounce, 6온수죠. 여기는 40g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0.8g의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뭐 48g, 50g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가장 최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년도 자료인데요. 2017년 자료니까 가장 최근 겁니다. 작년 말에 올해 초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영양소별 일일 섭취량 만 1세 이상에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2007년에 66g 하루에 먹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73.4g 이렇게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안 되었고, 여기 보시면 2017년 가장 오른쪽에 커서 깜빡이는 부분 있죠? 73.4g 정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제 80g이 넘고 여성은 이제 60g대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에 기본적으로 0.8g이 필요하다 그러면
70kg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도 하루에 7, 8, 56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단백질 섭취가 남성의 경우는 80g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1.5g부터 2.0g이니까 1.5g으로 하더라도 70kg인 사람은 7, 5, 35, 100g이 조금 넘는 거니까 우리나라 남성이 80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한 20g 내외 정도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20g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닭가슴살 그 100g 정도가 대략 한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g 정도면 이제 여성 손바닥 크기 정도만한 그런 크기고요. 두께는 한 뭐 2마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키울 목적으로 단백질을 먹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굳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 이 저널은 임팩트 팩터 즉 피인용 지수 임팩트 팩터가 IF가 꽤 높습니다. 스포츠 분야, 스포츠 메디신 분야에서는 1등이에요. 보니까 11.6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학술지에 최근이 이제 사실은 2017년도에 실린 리뷰 논문인데요. 리뷰 논문이란 건 이제 종설이라고 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이제 A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Meta-Regression of the Effect of Protein Supplementation on Resistance Training Induced Gains in Muscle Mass and Strength in Healthy Adults.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에서 단백질 보충제가 Resistance Training Induced Gains in Muscle Mass and Strength. 이 말은 이제 저항 트레이닝, 저항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어떤 그 무게를 갖고 하는 운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피트니스에서 하는 무산소 운동인데 이 무산소 운동 하는 데 있어서 근육량과 근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에 나왔던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고찰 겸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개별 비슷한 주제로 이루어진 개별 연구 결과들을 양적으로 종합하는 겁니다. 이 저자들에 보면 저자들이 대략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author affiliations 그러니까 저자의 소속을 보면 1저자 로버트 W. 몰턴 이 저자는 캐나다의 맥메스터 유니버시티의 카네지올로지 디파트먼트 키네지올로지 운동학인가요 이게 거기에 소속돼 있고요. 또 다른 저자 같은 경우는 미국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1저자가 있고 여기 맨 마지막 저자 스튜어트 M. 필립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correspondence to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교신을 하라 이런 말에서 이게 이제 책임저자 혹은 교신저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대부분 교신저자, 책임저자가 가장 맨 뒤에 저자 위치에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1저자 바로 뒤에 저는 넣기도 하고요. 또 1저자가 교신저자를 또 같이 갖기도 합니다. 그 기호도에 따라서. 자, 이 내용의 abstract, 초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내용, 대략 한 300자 이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의학 데이터베이스 4군데를 검색을 했습니다. 매들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 되어 있는 전 세계 의학 저널들이나 여러 가지 의학 관련 학술지의 서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펀메드라고 해서 이 무료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죠. 그리고 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의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구독을 하지 않으면 접속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학병원급이나 우리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널 and 스포츠 디스커스 이렇게 있는데요. 시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널싱,
간호학과 또 관련 관련 보건 그 의학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고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위약 치료나 아니면 처치를 안 한 그룹이고 한쪽은 바로 프로틴 서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한 이 두 그룹으로 해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이죠. 여기서 RET는 Resistance Exercise Training, 웨이트 트레이닝을 6주 이상 시행한 임상시험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랜덤 이펙트 메타 아널리시스, 이건 너무 전문적인 건데 메타 분석 방법 중에 픽스트가 있고 랜덤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측정하고자 했던 거는 토탈 프로틴 인테이크, 그러니까 단백질 총 섭취량과 거기에서 fat free mass, 그러니까 지방을 제외한 무게, 제지방량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근육량과 뭐 수분량, 이게 되겠습니다. 이걸 측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해서 총 49편의 연구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49편을 종합하니까 총 1863명의 연구 대상자가 됐고요. 결론을 보면 위약 혹은 그 대조그룹과 비교했을 때 프로틴 서플리멘테이션, 단백질 보충은 유의하게 근력에 있어서 one repetition maximum 이런 것만 한 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가 2.49kg나 더 증가했다. 그리고 FFM이란 거는 위에 있는 대로 fat free mass, 지방을 제외한 무게, 그 무게가 300g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머슬 사이즈. 그다음에 이제 근섬유, 단면적, 그리고 이런 것들도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러한 그 단백질 보충의 효과는 나이가 들면서는 그 효과가 좀 떨어졌고, 가장 효과 있는 그룹은 예를 들어서 이 resistance trained individuals니까 기존에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더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좀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총 하루 단백질 섭취량, 요거는 이제 지금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단백질 보충제뿐만이 아니라 총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에 몸무게 1kg당 1.62g, 그러니까 60kg면 대략 66에 36이니까 대략 100g 정도가 되겠고, 70kg이면 76에 42, 110, 120g. 전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이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별로 이득이 없었다. 근육량에 늘리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타 분석의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유의하게 근력이나 그다음에 근육량에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에 킬로그램당 1.6g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 같은 경우 하루에 프로틴, 단백질 섭취량이 한 80g 좀 넘는데 여성은 60g대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70kg 몸무게인 사람은 7624, 110이니까 한 40g의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더 이상 추가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그 웹MD 요 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제 미국 스포츠의학 협회의 권고안에 의하면 하루에 대략 0.8g 혹은 뭐 근육 강화를 위해서 많게는 1.5, 적게 뭐 최소한은 1.5g 정도가 되니까 사실 뭐 70kg 혹은 60kg인 경우는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은 100g 이상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뭐 먹을 수도 있겠고요. 먹는다 하더라도 보통 한 스쿱 정도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본인이 뭐 바디빌딩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음식에서 단백질 양을 조금만 음식으로 섭취를 증가시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